안녕하세요, 시윤TV입니다. 24일 새벽 북한의 발사체 2발이 동해상으로 또 한 번 날아갔습니다. 일본은 이례적으로 한국의 발표보다 26분이나 빠르게 이 발사 소식을 알렸는데요. 항상 한국의 발표 이후에 공식 발표를 가졌던 일본이 왜 이번에는 발표를 서두른 것일까요? 그 의미를 두고 여러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23일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한 것에 대해 한국 여론을 흔들려는 것이 가장 커 보입니다. 지소미아 종료에 있어서 안보를 걱정하는 한국 보수 지지자들의 불안을 가중시켜 분란을 조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북한의 발사체를 감시할 정찰위성까지 보유한 일본의 정보 속도를 과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파악하는 정보가 이 정도로 빠른데 한국이 정말 지소미아를 유지 안 할 것이냐라는 엄포로 보였기 때문이죠. 일부 한국인들은 아침 뉴스를 보면서 특수 장비를 갖춘 일본이 역시 한국보다 빠르게 정보를 파악해서 발표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본이 발표한 북한 발사체에 대해서는 세부 정보가 모두 빠져 있었습니다. 그저 북한의 발사체를 두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일본 정부의 발표를 인용해서 보도했던 것입니다. 발사체라는 표현 대신에 초기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은 그야말로 추측이었습니다. 일본이 그동안 정찰위성과 같은 고급 장비들이 있어 미국의 대북 정보력에 못지않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일본이 발표한 허술한 내용으로 일본 정보력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죠. 결국 이와야 다케다 일본 방위상은 한미가 수집한 발사체에 대한 정보 공유를 한국 측에 요청했고 우리 정부도 아직 지소미아 유효한 기간이기 때문에 공유했다라고 이례적으로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는 일전에 김종대 국방위원회 의원이 발언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구의 공률 때문에 일본이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뒤 한참 뒤에 뭔가를 쐈구나라는 정도만 알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초기 발사 위치라든지 발사체의 구체적인 정보는 파악이 어렵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똑같은 상황을 이날 연출한 것입니다. 일본 내에서는 지소미아 없이도 북한 미사일의 정보 분석이나 속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과시하려 했다가 오히려 일본의 정찰위성을 포함한 정보 능력이 한국 없으면 어렵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사건은 이러했습니다. 24일 오전 6시 45분, 7시 2분 미상의 발사체를 2번에 걸쳐 북한이 발사했습니다. 한국의 대북 발사체의 초기 탐지 능력과 분석 능력을 가진 피스아이, 이지스함, 그린파인을 통해 북한 미사일을 분석하느라 발표 시간이 지체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정점 고도는 97km, 비행거리는 약 380km, 최고 속도는 마하 6.55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분석 내용은 모두 한미의 대북 정찰 능력으로 밝혀낸 것입니다. 그런데 25일 스가 관방장관은 일본 국민들을 향해 또 딴소리를 했습니다. 24일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했을 때 한일 방위당국과 보안적인 정보 공유를 했다라고 밝히며 쌍방이 수집한 정보와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라고 일본이 마치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부풀려 NHK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정작 일본은 단순히 무언가 발사체가 발사되었다라는 정도만 밝혀냈는데도 말이죠. 그러면서 한일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일본의 방위에 지장이 생기는 것이 전혀 없다라고 애써 말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딴소리할 것을 예상했는지 우리 국방부는 일본이 한미 간 수집한 발사체에 대한 정보 공유를 한국 측에 요청했다라는 말을 힘주어 언론에 공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로써 지소미아는 일본의 필요에 의해서 미국을 압박해 한국과 체결한 것이라는 사실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왜 그토록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충격에 빠졌었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